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논리적인 해석을 항상 동반하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사실 논리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동반해서 뭐 패턴은 이래서 뭐 매집은 이래서 매도가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해서 논리를 많이 안다 한들 그게 내가 모든 시장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장에서 내가 이런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높음과 낮음을 찍는 것보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확률을 조금 높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매집봉을 만들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사서 3년 동안 사가지고 갑자기 쏜다, 이러면 우리가 매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냐마는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는 일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차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예 틀렸을 수도 있고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코인을 가지고 매집 흔적을 안 남기고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사실은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차트가 이렇지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차트가 이렇지만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는 그냥 그거는 분석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당연히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내릴 수 있고 차트가 아무리 안 좋아도 오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논리와 따른 분석이 확률을 조금 높이는 데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논리와 분석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상승과 하락을 선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논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사겠다,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팔겠다,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확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논리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원래는 이렇지만 아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 차트는 오르는 차트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닌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왜 아니었을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잃는 겁니다. 이게 이런 차트 분석이 옳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내가 이 앞에 수많은 차트를 분석했거나 누군가가 분석해놓은 패턴의 결과를 인지하고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닌 경우는 그냥 잃는 거지. 이렇게 아닌 경우까지 내가 골라내서 100%의 승률을 가져가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닌 경우나 이렇지만 떨어진 경우, 모두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범주 안에 없을 확률도 엄청 높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내가 이제 다 시장을 장악하고 차트 를 해석하고 패턴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에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했는데 돈을 잃었다, 그럼 잃는 겁니다. 그냥 그 잃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잃는 거예요. 이 원칙에 따른 트레이딩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이제 하는 트레이딩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올랐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 떨어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떨어진 상황을 또다시 분석해요. 이거는 사실 원칙에 관한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계속 과치적화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떨어진 이유가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랐던 경우가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외의 경우가 존재할 텐데, 그런 예외의 경우까지 내가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인정하고 이럴 때는 그냥 잃어주면 되는 겁니다.